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이번에 이제 질문하신 분은 포도막염에 걸렸는데 이제 안과에서 이제 실명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들었고 자꾸 이제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약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도 되고 그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약을 같이 먹다가 이제 안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한약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중단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악화되니까 이제 한방을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이 문제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포도막염 치료를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포도막염 치료가 처음 저도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막염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막염 환자가 와서 치료해본 경험은 없지만 양방으로는 대안이 없고 실망하는 병이고 합리학적 원리를 생각해보면 치료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해보겠느냐? 경험은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했는데 치료가 됐어요. 누가 더 놀랬겠어요? 사실은 환자분은 뭐 치료도 좋은 거지만 사실 전 놀랬어요. 의사이니까 얼마나 포도막염 치료가 안 되는 건지, 얼마나 심한 병인지, 또 얼마나 그걸 고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치료법은 없는지, 실명이 되고 이런 거니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치료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제 치료를 해 오면서 이제 포도막염이 치료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다가 점점 잘 되는구나 하다 경험이 있어 몇 년 전부터 이제 포도막염이 거의 치료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막염이 주로 생기는 원인은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자가면역이다 또 원인불명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자가면역은 사실 알아봐야 자가면역 자체를 고치지 못하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의사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근데 환자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치료를 잘 못하는데 한의학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눈의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피로를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를 피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피로를 피한다는 건 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안 쓰는 거예요. 눈을 감아는 것이 좋은데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한의학 서적에 보면 눈을 뭐 3년을 감고 있으면 뭐 종이의 뒤가 보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눈을 많이 감아서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쓸 때는 눈을 가능하면 작게 뜨는 것이 덜 피곤합니다. 피로를 가중시키는 건 눈을 심하게 썼을 때니까 눈을 그냥 뜨고서 멍청하게 있을 때는 덜 피곤한데 뭔가를 자세히 볼 때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자세히 보는 행동을 피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포도막염이 엄청나게 늘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마트폰하고 이런 컴퓨터 기기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그 전자기기들이 눈을 시각 정보가 많아지면서 눈의 혹사가 심해진 것이 그 눈의 피로가 가중시키고 그것이 최근에 포도막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덜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시대에 컴퓨터는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아무튼 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원리는 그거라는 거죠. 눈을 많이 감아야 되고 쓸 때는 집중도를 좀 떨어뜨려서 보고 눈에 힘주지 말고 보고 눈을 작게 뜨고 이런 것들이 눈의 피로를 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눈의 모든 세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증가된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염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되는 거는 이제 그것이 혈액순환을 또 방해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되는 건 막아야 되지만, 약간의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충혈되고 약간 붓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지 않을 정도 너무 신경질적으로 충혈을 막을 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때는 누구나 잘 때 피로를 회복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충혈이 돼요. 그러니까 충혈이 되는 이유는 생리적인 거예요. 눈이 피곤할 때 충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맞게 운동 걸으면 근육 펌프에 의해서 눈의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60% 정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건조하고 나쁜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도 걸리면 처음에 눈이 따갑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세포가 싱싱해지면
그때는 다시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멀리 보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줄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8기공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눈의 주변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건 너무 적당한 자극을 줘야 되니까 너무 보드랍게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서 약간 자극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불편하잖아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불편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걷고 여기 기운이 막히는 게 나쁘니까 자꾸 두들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막염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에 시력이 다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치료될 수 있는 거니까 꼭 힘내서 치료하시고요. 한약이 너무 오래된 거는 뭐 제가 모르죠. 한약이 먹어도 되냐는 거는 어떤 한약인지 모르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한약과 양약을 적절히 같이 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베이스로 쓰고 너무 확 끓어오를 때는 양약을 써서 적당히 억제해 주는 것이 가장 요령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설명이 곤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에서의 무리를 피하는 거, 하나는 한약을 잘 적절히 쓰는 거 이렇습니다. 치료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고요.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